우리 교재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2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역동구조 모델입니다. 전반부 하겠습니다. 1900년까지 프로이트는 연구의 영역뿐 아니라 연구 방법과 정신치료 방법도 창안하였다. 인간 조건에 대한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전망은 역동구조 모델에서 구체화되었고 핵심 개념은 역동으로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전학에서 쓰이는 역동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정신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고, 정신이 신체와 맺고 있는 관련성 때문에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자극의 원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신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요구이며 정신적 기구의 활성체가 역동입니다. 하트만과 라파포트는 정신분석을 생물학적 과학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정신분석의 목적은 정신적 기제들을 이해하고 인간의 정신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은 많은 이론가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신분석은 생물학적 과학이 아니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해석학적 학문이라고 믿고서 들었습니다. 정신분석은 사람들의 일상사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소비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컨트리, 조지 클라인, 길, 홀트 그리고 셰퍼 이런 사람들이고요. 역동 구조 모델은 역동 에너지와 구조적 개념들에 기반한 심리학을 의미의 심리학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죠. 여기서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 역동 구조 모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로이드의 후계자들 중에 하트만이나 라파포트 같은 분들이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을 생물학적 과학으로 간주했다는 거가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이해죠. 거기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그냥 자연과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가지고 있는 게 건트립,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인 건트립이나 조지 클라인, 길, 홀트 그리고 셰이퍼 같은 분들은 정신분석을 그냥 생물학적인 과학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해석적인 학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분석을 하는 건데 이걸 자연과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분석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이런 것과 하나는 해석학적으로 이해한다. 자연과학적이나 기계론적으로 봤던 프로이드의 견해를 반대하는 이런 이론가들 얘기를 우선 처음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많은 변모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기계론적이고 생물학적이어서 거기에서는 해석적인 학문이라는 측면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비판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어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행하면서 보죠. 기계적 역동 구조 모델의 비판자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해석하는 하트만과 라파포트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사고를 거부합니다. 셰프는 정신기구가 마치 공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프로이트의 경향과 이러한 접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고, 홀트는 프로이트 이론의 생물학적 뿌리들을 강조하면서 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해서 에너지 개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심리학은 심리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개념들은 모든 심리학이 갖춰야만 하는 의도 및 의미의 함축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요. 역동구조 모델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델이 되려면 의미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은유들을 사용하여 역동 구조 모델을 형성하였는데, 그러나 프로이트가 생물학적 은유를 사용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전망, 다시 말해 일상사 속에서 숨은 의미들을 찾으려는 그의 이론적 면모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기계적인 의미에서 설명적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원리들이 또한 해석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고 그의 기재의 이론은 결국은 의미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린버그하고 스테판 미첼이 보는 것은 프로이드를 단순하게 기계론적 자연과학적인 그런 정신분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도 의미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석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단순하게 심플리 자연과학적인 접근, 기계론적 접근한 이론이라고 그렇게 낮추어 본다기보다는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는 프로이드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론도 이 속에 생물학적인 측면과 의미론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이 저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열정들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역동 구조 모델에서 구체화되었고, 그 기본적인 열정들은 근본적인 인간의 충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동들은 정신의 기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용입니다. 프로이트가 과학적 심리학을 언급하였지만 또한 역동 이론을 의미론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원본 등의 힘은 개별 유기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의 표현이며, 역동들의 활동은 삶의 현상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프로이드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원본능 이드의 힘이 개별 유기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의 표현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 얘기는 마치 어쩌면 대인관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트루 셀프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자기를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한쪽은 역동이론 그리고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이드가 얘기하고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언급 원본능에는 개별 유기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실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그 유기체가 참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우리 인간 발달로 본다면 이 이드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트루 셀프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래 프로이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저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분 프로이드가 주장한 내용들을 어떤 학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이드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준 셈이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를 해석하는 것이 학자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이론들을 아주 다양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론들이 같은 학자로부터 발달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역동구조 모델의 총 심리학적 공식은 대인관계적 교류, 정서, 환상과 같은 사건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는 작용 중인 역동,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능적인 관계들과
문명에 반대하는 그 사이의 갈등과 그것에서 파생된 방어 적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초기 프로이트의 이론인 이중 본능 이론에 따르면 동기는 그것이 리비도적 욕구들에 의하여 지켜질 때는 성적인 혹은 관능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아 본능들에 의하여 지배될 때에는 자기 보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수정된 후기 이론에서 이러한 동기들의 의미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의 성수에 따른 복잡한 작용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는 결코 바뀌지 않고 그의 저서들 속에서 면면히 지속되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경험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동일시 개념과 현실 원리와 같은 다른 이론적 요소들은 비록 정신 분석학의 기본 요소라고 알려져 있지만 교통 구조 모델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적 이론은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880년대 후기에서부터 1905년까지인데 브로이어의 카타르시스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관계 구조 모델과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서 및 방어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05년에서 1910년이고 미국 이론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동 구조 모델을 정의하는 많은 개념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11년 이후인데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리들이라는 그의 논문과 함께 이론 발달의 셋째 단계를 도입하는데 이 시점부터 관계적 개념들을 이미 확립된 역동 모델의 구조 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 전략들을 사용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시기가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이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역동 이론 또는 역동 구조 이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이드를 히스토리컬리 본다면 프로이드는 처음에 관계 구조 모델과 비슷한 이론을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초기에 1880년부터 1905년까지의 저술들을 보면 이 역동 모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역동 모델은 나중에 1905년 이후에 발달시킨 거지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지금 프로이드 모델하고 전혀 대칭되는 모델로 여기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관계 구조 모델, 관계 구조 모델적인 그런 이론을 초기에 발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1880년대부터 1905년까지의 이런 기간, 한 20여 년 기간 동안 처음 프로이드의 저술들을 살피는 분들은 프로이드 얘기를 나중에 역동 이론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관계 구조 모델의 지금 현대적인 관계 구조 모델과 비슷한 그런 접근을 프로이드가 처음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처음부터 관계 모델을 관계 구조 모델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신 분석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역동 모델을 발달시켰어요. 그 역동 모델을 또 발달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역동 모델에 대한 반론이 프로이드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요. 왜 아들러 같은 사람이, 융 같은 사람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수긍하지 않고 떠나는 이런 내부에서 분열들이 발생하면서 프로이드가 자기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역동 구조 이론 자체를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무빙 타겟이라는 얘기예요. 1980년대 말의 이론과 1905년에서 10년 사이의 이론과 그 이후의 이론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프로이드의 어느 글을 읽고 그 다음 글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갈등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어떤 이론을 쓸 때는 프로이드는 굉장한 논리력, 설득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그 시점에 믿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됐는데 10년 후에 글을 읽으면 또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프로이드의 이 변화하는 것을 다 쫓아가면서 프로이드를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프로이드 안에 숨겨져 있는 관계 구조 모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프로이드의 어떤 역동 구조 이론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현대적인 관계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프로이드 안에도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분석 전체를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안에 초기에는 관계 모델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역동 이론을 발달시키면서 관계 모델보다는 역동 모델로 치우쳐 있었는데 이 프로이드의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프로이드의 대안 세력, 대안 이론을 가진 분들의 이론들이 번창하면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서로 다른 발달을 해오고 있는데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가 설리반, 미국의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창설한 설리반이나 설리반은 혼자 일하신 게 아니고 대인관계 정신분석가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엔 그 당시에 네오 프로이디언이라는 신 프로이드 학파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는 캐런 라이도 끼어 있고 이제 이 당시에 여러 학자들이 미국에서는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페어벤 연구에서 페어벤 같은 분들은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드시면서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과는 다르게 멜라니 클라인은 역동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상관계 이론을 거기에 역동 이론과 함께 발달시킨 분이시지만 페어벤은 역동 이론과는 전혀 거리를 두고 자기의 독자적인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제 학풍이 생겨났는데 사실은 프로이드를 깊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이런 자기하고 지금 프로이드의 역동 구조 이론과 반대되는 이런 대안 이론들이 서로 각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이드 안에 초기에는 이런 이론을 프로이드가 처음에 친숙했던 이론은 이런 관계 구조 모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 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발달시킨 부분이 역동 구조 이론 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뒤에 이론들을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